안녕하십니까. 첫 시간에는 몰드플로우 인사이트를 이용한 사출 성형 해석 개요와 몰드플로우 인사이트의 구성 및 시너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이란 사용자가 만들고 싶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 성형기와 금형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출 성형의 요소는 크게 플라스틱 재료, 금형, 사출 성형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출 성형 공정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용융된 플라스틱 소재가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수축을 하고 이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전 사출 성형 공정은 사출 성형기와 금형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형된 제품의 문제 발생을 제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최근 사출 성형 공정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컴퓨터 공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사출 성형도 CA를 통해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치화된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출 성형 공정에서 제품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몰드플로우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해석 기법과 가장 많은 물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출 성형 해석을 통해서 사출 성형 공정 중 수반되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수지의 온도, 압력, 속도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성형 가능성, 외관 불량, 제품 변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몰드플로우 인사이트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 공정을 크게 유동 해석, 냉각 해석, 변형 해석의 시퀀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해석 시퀀스의 결과로 사용자가 궁금한 사출 성형 공정과 문제점 개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제품은 크게 전처리 후처리 작업을 위한 시너지와 계산을 위한 솔버인 인사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솔버는 다시 그 종류에 따라서 스탠다드, 프리미엄, 얼티메이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얼티메이트에 따라서 해석 기능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는 간략하게 보시는 표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동 해석, 냉각 해석, 변형 해석은 스탠다드, 프리미엄, 얼티메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 사출인 경우에 예를 들자면 프리미엄에서는 코어 시프트라던가 DOE 같은 해석이 가능하고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동시 해석 개수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개까지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미엄급 이상에서는 최대 3개 이상의 동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시너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시너지를 실행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화면 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창으로 나와 있는 모델 분할 창이 있습니다. 1번 모델 분할 창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큰 섹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모델 분할 창에 유저가 설정해 놓은 모델이라던가 격자 그리고 그래픽화된 결과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분할 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 파일이나 전처리 과정 등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께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본 창이 있습니다. 리본 창은 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탭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기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모델링과 관련된 모든 명령은 지오메트리라는 탭에서 찾을 수 있고 해석 결과 관련된 모든 명령들은 결과 탭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제가 PPT 파일로 설명을 위해서 구성을 해 놓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번 시간
후반부쯤에서 실제 시너지를 실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보기 분할 창이 있습니다. 몰드플로우는 프로젝트라는 파일과 스터디라는 파일이 있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보기 분할 창에서 여러 가지 해석 결과인 스터디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터디 파일들은 각각 해석이 수행된 결과를 나타내고 각각 해석의 결과가 수행된 내용들을 이 프로젝트 보기 분할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스터디 파일들은 메시 유형이라던가 시퀀스, 그러니까 유동, 냉각, 변형 해석 등들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수행이 끝났는지 아니면 수행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터디 작업 분할 창이 있습니다. 스터디 작업 분할 창은 활성된 스터디에 대한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는 메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리본 창에서도 해당 기능으로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고 스터디 작업 창이 활성이 되어 있다면 이 스터디 작업 분할 창에서도 해당 기능으로 옮겨 가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레이어 분할 창이 있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거나 조작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레이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로그 분할창이 있습니다. 이 로그 분할창은 해석이 실행된 후에 모델 분할창 아래 로그 분할창이 표시가 됩니다. 스터디 작업 분할창에서 로그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해서 언제든지 이 로그 분할창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 로그 확인 버튼은 시너지의 오른쪽 아래쪽 이 로그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너지를 실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참고 분할창이 있습니다. 이 참고 분할창은 몰드플로우 결과 파일 작성자가 기록한 텍스트 참고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현재 각각의 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주석 혹은 메모들을 다실 경우에 이 참고 분할창을 활용하시면 사용자가 조금 더 간편하게 결과들을 분석하고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몰드플로우 시너지를 실행하게 되고 나면 사용자가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몰드플로우에 있는 시작 버튼, 이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옵션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탭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탭들을 누르신 이후에 사용자가 여러가지 환경들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우스, 뭐 기본 표시, 디렉터리 뭐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상세 내용들은 현재 PPT 파일들을 참조해 주시고 각각의 세부 내용들은 조금 후에 시너지를 실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몰드플로우 인사이트를 실행한 이후에는 프로젝트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파일은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해석 내용들에 대한 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난 이후에 각각의 세부 항목, 뭐 모델이라던가 성형 공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터디 파일을 생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스터디 파일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같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는 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뭐 프로젝트, 스터디, 보고서, 폴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몰드플로우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있는 프로젝트만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처음에 누르시면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상측에 있는 시작 및 학습에 있는 이 탭을 누르시면 새 프로젝트 생성에 대한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새 프로젝트를 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시고 나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있는 프로젝트 위치는 기본적으로 처음 생성되어 있는 디폴트 디렉터리 위치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요 예를 조금 밑에다가 들어보자면 처음에 이제 상위 1번 폴더가 밑에 위에 쪽에 보시는 1번 폴더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 1번 폴더의 하위 폴더에 프로젝트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석 결과들을 다르게 보시거나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두실 때 프로젝트를 여러 개 생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마다 각각 하나의 폴더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생성한 이후에는 작업 분할창에 생성된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분할창에 보시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나면 실제로 해석을 수행하게 될 CA를 수행하게 될 모델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모델들을 가져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 시작 버튼 MFI라고 하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열기라는 항목을 누르신 이후에 가져오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난 이후에는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 가져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를 가져올 수 있는 창이 뜨고요. 해당 지오메트리가 담겨져 있는 폴더로 이동하셔서 그 3D 파일,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갖고 오게 되시면 3D CAD 파일 모델을 몰드플로우 시너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리본 메뉴 틀에 있는 가져오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 탭에 보시면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상측에 보시는 가져오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지오메트리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지오메트리를 가져오실 때 3D CAD 모델을 가져오실 때 해당되는 이런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파일 창이 열리게 됐는데 이런 탐색기 창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3D CAD 파일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3D CAD 파일, 오토데스크 인벤터, 뭐 SAT 파일, 뭐 알리아스, 뭐 IGS, STL, 뭐 NX, 뭐 카티아, 파라솔리드, 솔리드웍스, 프로이 등등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D CAD 파일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CAD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내용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CAD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아래와 같은 메시 타입을 선택하는 창이 열립니다. 추후에 제가 메시 타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몰드플로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메시 타입으로 CAD 파일들을 메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듀얼 도메인이라는 메시가 있고요. 그리고 미드 플레인, 그리고 3D라는 메시 타입을 제공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메시 타입들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크게 2D와 3D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 플레인, 듀얼 도메인, 3D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미드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2D 파일, 그러니까 평면의 서페이스를 가지고 와서 메시를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듀얼 도메인과 3D 타입은 3D CAD 파일을 그대로 불러 들이셔서 메시를 나누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메시 타입 선택하기의 디폴트 값은 3D 메시 타입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메시 유형을 선택해 보시면 3D가 항상 선택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듀얼 도메인을 불러오신 이후에 3D 파일로
변환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나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해당되는 3D CAD 파일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다라고 하면 3D CAD 파일을 그대로 불러서 메쉬로 나누셔도 무방합니다. 이 메쉬 파일들을 3D CAD 파일들을 가져올 때에 메쉬 유형을 고르는 란의 아래쪽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옵션들은 처음에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 디자인 링크를 사용하여 직접 가져오기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CAD 이름에 따라 레이어 이름을 나눈다 라고 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3D CAD 파일을 쓰시든지 간에 이 3D CAD에서 작성된 3D 데이터들의 어떤 레이어라던가 이름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몰드플로우에서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개, 3개, 4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뭐 어셈블리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와서 해당되는 이름 그리고 뭐 색깔을 지정해 놓으셨으면 그 해당되는 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안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옵션을 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 디자인 링크를 사용하여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환 과정에서 서페이스가 소실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어셈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급 옵션에서 면이동을 선택하고 메시 생성 옵션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위쪽에 있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셔서 CAD 파일을 불러들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권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시너지를 실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시너지를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에 보시는 이와 같은 창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 프로젝트 파일이라던가 스터디 파일들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탭들이 활성화되지 않아 있고 현재 기본적으로 새 프로젝트 열기라던가 뭐 프로젝트 열기 뭐 이런 부분들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몰드플로우 인사이트의 헬프 기능에도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 그쪽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릴 부분 내용들은 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환경을 처음에 설정하는 부분은 앞서 PPT 파일에서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있는 MFI 버튼, 시작 버튼, 몰드플로우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이 내용들에서 우측에 있는 옵션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옵션 창이 뜨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처음에 사용자 환경을 설정할 때 디렉터리, 마우스, 언어 이 세 부분들을 가장 많이 설정하게 됩니다. 좀 디렉터리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리 탭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 디렉터리가 처음 생성되는 이 디렉터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네모칸을 누르게 되면 폴더 찾아보기와 같은 여러 가지 창들이 뜨게 되고 이 창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생성할 기본적인 디렉터리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폴더 하위 쪽에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는 D 드라이브 인젝션 몰딩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부분을 기본적인 폴더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마다 이 디렉터리 아래쪽에 디렉터리가 하나씩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렉터리를 처음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우스 탭을 보겠습니다. 마우스 탭을 보시면 현재 마우스에서 여러 가지 뭐 우클릭이라던가 좌클릭 그리고 가운데 휠 버튼을 사용을 할 때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할 건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동이라던가 축소, 확대, 그리고 뭐 밴딩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 환경에 맞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D CAD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3D CAD와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은 현재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들을 잘 보시고 내용들을 설정을 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알트가 있는데 이것은 쉬프트 버튼을 같이 누르고 뭐 컨트롤 버튼을 같이 누르고 알트 버튼을 같이 눌렀을 때 어떤 기능들이 수행이 되는가를 설정하실 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 뭐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어, CAD 파일들을 조정하실 때 혹은 메시 파일이나 결과 파일을 볼 때 조금 더 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우스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우스 적용이라는 부분은 특히 한 개 정도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과를 본다던가 아니면 메시 파일을 에디팅 한다던가 뭐 이럴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금 편하신 부분에 하나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가 적용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보는 부분이 언어 및 도움말 시스템 기능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언어는 지금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 온라인 사용과 로컬 사용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데 인터넷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는 몰드플로우 시너지가 실행되어 있는 경우 F1 키를 누르게 되면 온라인 상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해당되는 온라인 도움말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온라인 도움말이 실행되게 되면 가장 최신의 도움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도움말 사용을 많이 권장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로컬 도움말 사용을 누르시게 되면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도움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던가 보고서 그다음에 뭐 배경 및 색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용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사용자가 편하신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조정이 된 이후에는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적용된 사항들이 현재 몰드플로우 시너지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몰드플로우 시너지, 이 몰드플로우라고 하는 CA 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쪽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새 프로젝트 만들기가 뜨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바로 누르시거나 새로 만들기에 마우스를 대시고 프로젝트로 다시 옮기시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이름에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현재 프로젝트 위치에 폴더 경로가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테스트라고 하는 하이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렇게 다 만드신 이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위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보지 못하셨던 도구, 보기, 지오메트리, 메시, 뭐 경계 조건, 최저가 등등등 여러 가지 탭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필요한 CAD 파일들을 불러오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불러오셔서 해석을 수행을 하시거나 해석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드플로우 인사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과 특히나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시너지의
초기 구성, 그리고 화면 구성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몰드플로우 인사이트는 시너지와 몰드플로우 인사이트 솔버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사용자들이 많이 보시는 이 창은 몰드플로우 시너지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몰드플로우 시너지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불러와서 전처리 작업을 하고 해석을 수행한 이후에 후처리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바로 해석에 필요한 3D CAD 파일을 불러오시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MFI 메뉴, 즉 시작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죄송합니다. 시작 및 학습에서 새 프로젝트를 눌러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만들어진 프로젝트 파일 아래에 새로운 성형해석 모델을 가져오고 이 성형해석 모델을 통해서 해석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